동아일보 하종대 논설위원이 북한 핵 문제 이것을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킨 때가 1992년. 전술 핵무기 다 빼간 게 1992년이라고 하고요. 남북의 1970년대 고교 물리학 교과서를 분석해 봤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 그 다음에 북한의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분량이 38%가 더 많았다. 그래서 이 한양대 김채옥 교수가 그것을 조사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이 우리보다 이 물리학, 즉 핵공학에 대한 핵무기 만드는 이론에 대한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데 이르렀다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1960년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소련에서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소련이 안 주니까 제4차 중동전쟁이 1973년에 일어났는데 그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집트에다가 북한의 전투기 부대를 파병해 주고 그 이집트가 소련으로부터 들어온 스커드 미사일을 받았습니다. 거기 스커드 미사일 관계 자료 미사일 그거 다 받아왔습니다. 소련이 안 주니까 이집트에게서 그걸 받아와가지고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80년에 미사일 개발에 첫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973년도에 해가지고 1980년도에서 7년 만에 미사일 개발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미사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이제 199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핵미사일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 지난해 9월까지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하종대 논설위원회 이제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은 원자폭탄 만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소폭탄까지 성공했다. 수소폭탄도 있고 원자폭탄도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탄의 소형화, 다중화, 경량화까지 다 해서 미사일의 장착을 이미 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노동미사일엔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북한이 이렇게 핵미사일을 만드는데 집중으로 했느냐? 남북 간의 경제전쟁에서 지니까, 완전히 남북이 경제력으로 북한을 압도해버리니까, 이 경제전쟁에서는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군사전쟁으로 한번 남한을 집어삼켜보자. 그래가지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핵무기. 가장 경비가 적게 드는. 핵무기는 만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짜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비롯한 미국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그럽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점 찍어둔 것이 한 750개 정도 된답니다. 750개. 언제나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차하면 그냥 날려서 750개 지점은 이제 폭파시켜 버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8,000문 정도, 굉장히 많네요. 8,000문 정도의
포, 그 대표적인 것이 장사정포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표들이 있습니다. 참, 자주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들이 8,000문이 배치돼요. 휴전선 일대 쫙 깔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선제 타격으로 없애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750개를 때리면 북한도 이 8,000개에서 몇천 개는 날라오니까 그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군인과 시민이 1시간 동안에 33,000명이 숨질 수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보도가 나왔고, 개막전 첫날에 3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혹시라도 핵을 사용해서 그 핵이 우리나라에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1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골칫거리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남북이 교전 상태에 들어오면 한국민들 많이 죽은 건 물론이거니와 미군도 많이 죽고, 미군 가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 피해를 상당히 입으면은 여론이 확 돌아가가지고 한국전쟁 끝내라고 당장 압박을 낼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은 그냥 일만 저질러 놓고 손해만 보고 성과도 없이 끝내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초라한 신세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고민인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북한이 핵 폭탄을 한 2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번에 6차 핵실험을 하면 그거 가지고 최소한 50개 정도를 만들고 많으면 100개 정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도저히 북한을 때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죠. 100몇십 개를 가도 미사일로 해가지고 일제히 쏴버리면 그건 무슨 수로 막습니까?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때리지 않으면 북한은 때릴 수 없는, 그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골든타임도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종대 논설위원이 춘추시대 송나라 양공의 이야기를 칼럼에 썼습니다. 송나라 양공은 적과 싸우고 있을 때에, 초나라와 싸우고 있을 때에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적이 강을 다 건너와서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정정당당하게 맞붙어 싸우겠다. 이랬어요. 정정당당. 정정당당. 참 좋지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거 좋지요. 그래가지고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올 때 공격을 하면 많이 타격을 입힐 텐데, 강 건너올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건너고 난 다음에 또 힘들잖아요. 힘들 때 그때 공격해도 많이 타격, 그때도 가만히 놔두고, 저기 건너와서 숨을 돌리고, 체력을 회복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 끝나면 그때 이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송나라 양공이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려고 싸웠다가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량지인, 송나라 양공이 어질게 한 것인데, 적에게 어질게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어리석은 잡이다. 이렇게 지금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할 때까지 놔두고, 핵미사일까지 완성할 때 놔두고, 그래도 또 놔두고, 조금만 더 참아보지, 조금만 더 참아보지. 그러다가 북한에게 완전히 당해버리면 후세 사람들은 대한민국 송나라 양공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전쟁은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그대로 그냥 전쟁에 타격을 입고 지고 그렇게 참패하고 그런 것이니까. 적이 되도록 약할 때 때리는 것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적을 어떻게 하든지 속여야 되고 적에게 속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정정당당이 없는 겁니다. 전쟁에는 정정당당이 없는 겁니다. 일본 남부에 가면 구마모토 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갔을 때 그 안내원이 가이드가 이제 안내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슬프고도 재미있고 좀 참 안타까운 그런 전쟁 일화가 구마모토 성에 있더라고요. 구마모토 성이 이렇게 산 위에 산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요. 약간 산 위에 이렇게 있는 성인데 옛날에 다 성을 이제 산 위나 언덕 위에 이렇게 했죠. 그렇게 썼는데 그 성 주위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해자 물 웅덩이를 다 파서 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만 길을 좁게 만들어내가지고 통과하게 그렇게 만들고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그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힘든 데다가 또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성을 공격해야 되니까 아주 이게 공격하기 어려운 거의 난공불락에 가까운 성이 구마모토 성이 지금 같으면 뭐 포함방이 끝나지만 그때는 뭐 화살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성 안에는 아주 깊은 우물이 있더라고요. 깊은 우물. 동전을 떨어뜨리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깊은 우물, 아주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해자가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침투하면 함락시키기 어려운 일인데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 서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장군 그때 이제 그 안내원이 가이드가 들려준 뭐 누가 했다고는 뭔 장군이 했는데 공격한 장군은 누구고 뭐 수비한 장군은 누구고 얘기했는데 이름 다 잊어먹어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사람 같아요. 사이고 다카모리. 이 사람이 인솔하는 병력이 12,850명인데 이 12,850명이 구마모토 성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포위를 했는데도 함락을 못 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성 안에는 다니 다테키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 장군이 3,415명의 병력을 가지고 12,850명을 6개월 동안 막아낸 거예요. 도저히가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있으니까 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침투할 수도 없는 거고. 할수록 좁은 다리로 가니까 좁은 다리로 가면 거기 오는 사람만 쏴버리면 끝나니까 도저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고 다카모리가 공격하다가 나중에 성주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나 이 성 공격하는 거 포기하겠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패퇴하고 돌아가면 6개월 동안 이 많은 병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함락을 못 시키고 돌아가면 얼마나 내가 창피를 당하겠냐. 응? 군인은 명예를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한 가지 아량을 베풀어 달라.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성 주위에 있는 그 해자 중에 그 물 웅덩이 중에 그 한 웅덩이라도 우리 병사가 이렇게 메우기라도 하고 돌로 갔다가 메우기라도 하고 돌아가게 해달라. 그래 내가 가서 하나를 메웠는데 그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 체면이 좀 설 거 아니냐. 날 좀 불쌍히 여기서 해달라. 그러니까 이 성주가 아마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돌아가는 거 확실하지. 철군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쪽 해자 못을 웅덩이를 다 돌로 채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기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안 함락시켜버렸습니다. 그 자기가 메운 그걸 통해서. 그래서 성주를 체포했습니다. 그 들어가 보니까 뭐 그 성 안에 방이 엄청나게 많고 많이 미로처럼 만들어놨고 맨 안쪽에 성주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주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가 항의했어요. 아니, 너 돌아간다고 약속해놓고 철군한다고 약속해놓고 그래서 메워줬는데 약속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뭐라고, 야, 전쟁하는데, 약속이 뭐, 무슨 필요가 있네, 전쟁인데. 그러면서 그 성주를 처단했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할 때 뭔 약속을 한다? 적국과 무슨 약속을 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언제나 약속을 해도 적은 속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남북평화협정을 맺자, 연방제를 해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자고 약속하자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지금 종북 좌파들도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연방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속는 겁니다. 북한에게. 속는 겁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쓴 작전 그대로 북한이 쓰는데 거기에 만약 우리나라 좌파 정부가 속는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는다. 연방제를 한다. 우리는 연방제 서로 평화협정 맺고 하니까 미군이 이제 필요 없죠. 미군이 북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미군 철수한다. 그때는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하고 잡아먹어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구마모토 성의 비극을 맞을 수도 있고 송나라 양공의 어리석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몇천 개는 날라오니까 그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군인과 시민이 1시간 동안에 3만 3천 명이 숨질 수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개막전 첫날에 3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혹시라도 핵을 사용해서 그 핵이 우리나라에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1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골칫거리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남북이 교전 상태에 들어가면 한국민들 많이 죽은 건 물론이거니와 미군도 많이 죽고 미군 가족이 지금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 피해를 상당히 입으면은 여론이 확 돌아가가지고 한국전쟁 끝내라고 당장 압박을 낼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은 그냥 일만 저질러 놓고 손해만 보고 성과도 없이 끝내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초라한 신세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고민인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북한이 이제 핵무기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짜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비롯한 미국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그럽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점 찍어둔 것이 한 750개 정도 된답니다. 750개. 언제나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차하면 그냥 날려서 750개 지점은 이제 폭파시켜 버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8,000문 정도, 굉장히 많네요. 8,000문 정도의 그 대표적인 것이 장사장포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표들이 있습니다. 자주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들이 8,000문이 배치돼서 휴전선 일대 쫙 깔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선제 타격으로 없애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750개를 때리면 북한도 이 8,000개에서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데 이르렀다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1960년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소련에서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소련이 안 주니까 제4차 중동전쟁이 1973년에 일어났는데 그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집트에다가 북한의 전투기 부대를 파병해주고 그 이집트가 소련으로부터 들어온 스커드 미사일을 받았습니다. 거기 스커드 미사일 관계 자료 미사일 그거 다 받아왔습니다.
소련이 안 주니까 이집트에게서 그걸 받아와가지고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80년에 미사일 개발에 첫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973년도에 해가지고 1980년도에서 7년 만에 미사일 개발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미사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이제 199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핵미사일을 동아일보 하종대 논설위원이 북한 핵 문제 이것을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킨 때가 1992년. 이 전술 핵무기 다 빼가니 1992년이라고 하고요. 남북의 1970년대 고교 물리학 교과서를 분석해 봤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 그 다음에 북한의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분량이 38%가 더 많았다. 그래서 이 한양대 김채옥 교수가 그것을 조사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이 우리보다 이 물리학, 즉 핵공학에 대한 핵무기 만드는 이론에 대한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오늘날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 지난해 9월까지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하종대 논설위원회 이제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은 원자폭탄 만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소폭탄까지 성공했다. 수소폭탄도 있고 원자폭탄도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탄의 소형화, 다중화, 경량화까지 다 해서 미사일의 장착을 이미 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노동미사일엔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북한이 이렇게 핵미사일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느냐? 남북 간의 경제전쟁에서 지니까, 완전히 남북이 경제력으로 북한을 압도해버리니까, 이 경제전쟁에서는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군사전쟁으로 한번 남한을 집어삼켜보자. 그래가지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핵무기. 가장 경비가 적게 드는. 핵무기는 만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